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MSCI 리밸런싱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죠. 중국 A주랑 해서 리밸런싱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매도량이 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수급적인 부분 짚어드리고 트럼프가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네. 일본도 굴욕적인 외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예. 티슈진 허가치수 요거는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낮에. 이거 10시 넘어서 이제 시약처에서 발표하는 거 생방송으로 보면서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렸었죠 제가.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추가된 자료가 지금은 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아마 어떤 유튜브 자료보다 제일 빨리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뉴스 빼고는. 뉴스가 당연히 먼저 올라왔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충일로 해서 메모리얼 데이죠. 그래서 휴장을 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얘가 반등이 나와도 26,100포인트 돌파 못한다. 그 밑에 21선, 61선도 있고 요 위는 다 저항이다. 그러니까 큰 기대, 당장 큰 기대를 할 일이 없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의 중점은 중국의 화웨이죠. 미국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중국이랑 무역 협상을 완료 짓는 것보다 화웨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은 지금 중국이 백기들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협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쫄리면은 와가지고 먼저 카드를 들고 와라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힘들면 찾아와 약간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관세 지금 아마 6월부터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슬슬 중국에서 출발한 물량이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관세가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3,250억 달러인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데 차라리 이거 빨리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트럼프는 카드를 들고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는 아마 중국이 히토류나 이런 장난질 치면은 그냥 바로 올려버릴 기세일 거고요. 중국이 자꾸 지준율을 인하하잖아요. 그럼 환율 조작국도 되는 거고 기분이 나쁜 거죠. 일본이랑 우리나라 정도는 이제 말을 잘 듣잖아요. 아까 말씀드리던 게 뭐였냐면은 일본 방문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발표하는 게 이제 북한 얘기, 미사일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 자, 북한 미사일 이게 도발하는 거다. 얘기했더니 트럼프가 아베 면전에다 대고 그리고 바로 전에 볼턴 보좌관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앞에 대고 면상에 대고 그냥 뭉개버렸죠. 아니 북한이 탄도미사일 날린 것도 아니고 장거리 미사일 날린 것도 아니고 위협을 한 적이 없다. 도발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도발이 맞는데 미국 입장에서 도발이 아닌 거죠. 참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참 이렇게 참 잘 깔아뭉개요 트럼프가. 아예 무시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하겠다고 가가지고 전투기랑 미사일 이런 거 사오고 하면은 제가 그런 거 갖고 뭐라 그러죠.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가서 그런 거 사오냐고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안 그러면 조금 미뤄져서 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긴 하겠지만. 트럼프가 와서 파는 거하고 우리가 가서 부탁하면서 사오는 거하고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가서 사오는 거 모양 빠지잖아. 이거는 트럼프가 무기를 팔러 간 거고 일본으로. 우리는 찾아가서 전투기를 사온 거고 이러면은 아예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가서 요청하고 그쪽에 있는 물건까지 사오는 게 기분이 나쁘다.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방문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뭐 양국의 뭐 그런 뭐 외교적으로 뭐 친화력 이런 거를 뭐 뽐내는 거 이거는 일본이 원하는 거고 트럼프가 가서 한 거는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팔아먹었죠. 트럼프가 이래서 가는 거예요, 일본을.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지준율 인하하고 해서 환율 쪽을 이제 방어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환율 조작국 이런 식으로 때려버릴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관세도 상대적 관세에 매긴다고 했죠. 니네가 지준율 인하 해가지고 방어하면은 그거에 맞게 25%에서 상대적으로 더 올려서 받겠다 관세를. 그러니까 엄한 짓 하지 마라. 중국한테다 아예 선전포고를 해버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 쪽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전투기 사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1200원 지은 가니까 당국에서 개입하겠다 이렇게 하죠. 외환 쪽에 이제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미국에서 경고를 날립니다. 우리나라에다가 그거 그렇게 개입하는 거 아니야 하고 경고를 날려요, 미국에서.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죠. 우리가 미국도 중국을 누르려면 우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구글, 뭐 퀄컴, 그리고 인텔, 뭐 마이크론, 브로드컴, 자일링스, 그리고 기존에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있었고, 그 ARM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회사인데, 요거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거를 이제 소프트뱅크와 함께 같이 이제 화웨이랑 거래를 끄는 거죠. 그래갖고 화웨이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LG, 뭐 삼성, 뭐 SK하이닉스, 뭐 LG 등등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부품 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좀 잘 모르겠어요. 지들이 잘났다는 듯이 얘기하고 가서 기분은 굉장히 나쁩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핍박하는 거다. 화웨이는 잘못이 없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갔죠. 그러면은 요청하고 갔다기보다는 거의 이런 식이겠죠. 야, 삼성, 뭐 SK하이닉스 니네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래되고 있는 것들 끊지 마라. 끊지 마라. 끊으면은 서로 별로 좋을 일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를 조금 순화해서 말했겠죠. 되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욕을 그렇게 바가지로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삼성은 최대 수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통신 장비로 보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으로 보나 당연히 삼성을 지금 화웨이가 위협하고 있었는데 이쪽은 당연히 삼성이 싹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삼성이 뒤에서 이렇게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다른 국가들과 다른 기업들과 뒤에서 작업을 많이 해야 돼. 대놓고 하면 안 돼요. 화웨이가 이렇게 왔는데 대놓고 우리는 미국 편이야 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또 삼성 불매운동 나오고 또 우리나라 불매운동 나오고 또 사드 보복보다 더 강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LG도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LG도 이번에 5G 스마트폰 쪽으로는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화웨이가 수출을 못하면은 그 물량이 다 안 돼요. 애플도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가 진짜 적기예요, 적기. 올해가 팔아먹을 수 있는 LG는 제도약이 적기예요. 적어도 스마트폰 사업부가 적자는 면해야 될 거 아니야. 천하의 LG인데. 그죠? 이게 올해가 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 마이크론이나 인텔 이런 데가 거래를 끊었으니까 하이닉스 쪽에다가 물량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양호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화웨이가 저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뭐 중장기적으로까지 좋은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그래서 삼성 이게 아주 그냥 별표 최고. 삼성은 제도약의 기회라고 했죠. 그리고 LG 좋을 것 같고 이건 LG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거래를 끊을 입장은 아니에요. 중국이랑 미국이 한국 줄 똑바로 서라 노선 잘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노선은 중국과 미국이 있으면은 미국의 60, 중국의 40 요렇게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약간 더 미국 쪽에다가 점수를 줄 수는 있어요.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니까. 근데 중국을 20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고 미국을 80 이하로 이런 식으로 비중을 두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뺨 맞은 것까지 다 우리나라에다 화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과거에 양아치 짓 한 거 많이 봤잖아요. 롯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사드보험 맞은 다음에. 그러니까 한 35에서 40 정도를 중국에 놓고 나머지 이제 미국에다 좀 크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한 2대1 정도로 놓으면 되겠네. 미국의 2, 중국의 1 요 정도로 해서 균형을 좀 잡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약소국이라서. 일본처럼 뭐 자립해서 뭐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10년 이런 거 오면 우리나라는 그냥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삼성 이런 기업들만 남고 국민들이 나라를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 관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도저도 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움 사지 않고 중국에서 미움 사지 않을 정도 잘 처신해야 된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아까 뭐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었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오늘 괜찮았죠. 오늘 괜찮았는데 막판에 뭐 2050포인트 회복이 안 되고 끝나는데 오늘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7천억 매도했는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 증권사 뭐 NH투자증권이었던가요? 여기서 뭐 얘기하기를 오늘 뭐 한 3조 정도 자금 이탈할 수 있다. 요 정도 이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7천억밖에 안 됐죠. MSCI 이 지수 이제 중국 A주에다가 비중을 좀 더 싣고 한국을 좀 줄인다 해서 빠져나가서 절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안 빠져나갔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양호한 거죠. 생각보다 양호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외국인이 그렇게 후드려 패던 코스닥을 오늘 조금 샀네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조금만 물량이 들어와도 오늘 코스닥이 훅 치고 올라와 버리죠. 거의 뭐 2% 상승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선물은 매도, 콜옵션 위에 막아놓고 있고, 뭐 풋옵션은 사든 말든 별로 상관없고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도 위쪽을 막아놓고 있다. 이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이 외국인이 매도한 거를 이걸 금융투자가 다 받았으면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려요. 금융투자 이쪽은 단기적으로 자금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금융투자 매수 들어왔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건 다시 물량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면은 기분이 나쁠 텐데 오늘 연기금에서 그래도 꽤 선방을 해줬어요. 아마 MSCI 리밸런싱 들어간다, 외국인 물량 나온다, 준비하자 해서 좀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연기금이 마음에 드는 똘똘한 짓을 했어요. 제가 연기금 매매하는 패턴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건 칭찬받아요. 잘한 건 칭찬해줘야죠. 이런 게 시장의 순기능이에요.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투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렇게 리밸런싱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외국인 자금이 조금 이탈한다? 근데 우리나라 펀더멘탈 자체가 막 확 무너져서 이탈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자금. 그런 거는 기관 쪽에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기관의 역할이에요. 원래 시장의 순기능. 근데 이런 기능을 안 하고 외국인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노려가지고 그거를 본인들이 같이 때려버리니까 제가 맨날 욕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평소에 뭐 매도하고 이런 거는 기관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 환매하고 하니까 이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욕할 건 없어요. 오늘 같은 날 매도했으면 제가 욕을 바가지로 했을 텐데 오늘 이쪽 연기금 쪽에서 잘 해줬다. 금융투자는 이런 날 원래 일부는 매수로 들어오니까 연기금이 오늘 진짜 오랜만에 칭찬받을 일을 한번 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급이 아직 그렇게 별 볼 일 없는데, 선물도 매도, 콜옵션 매도 별 볼 일 없는데, 외국인 이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려감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아까도 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내수 쪽은 어차피 얘네는 유튜브나 이런 거 제대로 안 쓰니까 내수는 어차피 화웨이가 뭐 타격받을 게 없어요. 중국 내에서는 오히려 애국심 일어나면서 더더욱 이제 화웨이 걸 쓸 수도 있어요. 중국은 삼성이나 이런 거 안 쓰고 화웨이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해외 쪽 비중 차지하는 거, 기존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가 되는데 앞으로 나오는 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뭐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했는데 뭐 기린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프로세스랑 뭐 다 뭐 AP랑 다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되겠어요. 이거 ARM에서 이거 막아버리면은 끝난 거지. 이러면은 설계가 안 돼요. 그러면 뭐 AP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화웨이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화웨이가 그럼 가격을 조금 더 싸게 때리겠죠. 그래서 기존에 고가 핸드폰이 한 3,400만 대 정도 팔렸는데 이거 반토막 난다고 치면 1,700만 대. 이거 어디가 사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가 받아갈 거야? 애플하고 삼성하고 LG가 조금 받아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LG는 약하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LG가 5G 쪽으로 해가지고 잘만 노리면은 점유율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플은 5G가 올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이 많이 나올 거고 그래 LG가 이제 5G 폰이 나오니까 요거를 어떻게든 잘 노리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면 되고 뭐 저가형도 마찬가지. 저가형도 화웨이가 5,700만 대 정도 해외 쪽에 이제 뭐 출하가 됐는데 이 중에서 뭐 가격은 어떻게 이길 수 없으니까 뭐 이건 반은 아니고 한 2천만 대 정도 요 정도만 해도 꽤 많이 좋아지겠죠. 그럼 화웨이 점유율은 훅 떨어질 거고 요거를 어떻게 나눠가느냐 차이일 것 같아요. 애플하고 삼성하고 LG하고. 저가 쪽은 애플이 뭐 공략할 곳이 없으니까 삼성하고 LG가 나눠 갔는데 거의 삼성이 가져가겠죠. LG가 요거를 저가 쪽을 잘 공략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워낙 뭐 제품이 다양하고 하니까.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0포인트 여기를 회복하는 게 좋은데 오늘 도전했다가 막판에 살짝 밀렸습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2050 걸쳐놓는 것보다는 그냥 밑에서 끝나는 게 나아요. 회복 못하는 거 확실하게 해놓고 아예 거래량 실어갖고 양봉을 뽑아주던지 아니면은 갭으로 돌파해서 이렇게 가던지 이게 훨씬 낫습니다. 어정쩡하게 2050, 2051 걸쳐놓는 거 그거는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안 맞아요. 이거는 한 10년 됐어요. 그 트렌드는 안 맞아요. 걸쳐놓는 거는 오히려 안 넘은 것만 못해요. 저는 이게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2048포인트 이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뭐 괜찮은 양호했다.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거 잘하면은 저점 시그널이 가능성은 있죠. 이거 보통 샛별형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래 하나가 줄었어야 되는데 여기 뭐 합성 캔들도 있고 하니까 그건 고난이도 강의는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아래 꼬리 달고 그러면은 690포인트 아래서는 그래도 일부 매수세는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 양봉을 강하게 뽑아줬다. 오늘 낮에 티슈진 취소됐잖아요. 그 인보사가 이제 허가 취소 나왔잖아요. 식약처에서 발표해서. 안정성은 문제 없다.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안정성은 문제 없다. 하지만 추후 지켜봐야 되니까 뭐 15년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 했죠. 식약처에서. 그리고 이 허가 취소 나온 게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는데 알고 한 것 같다. 모르고 했다라는 걸 너네가 증명을 하지를 못했다. 너네는 미리 알고 있었다. 라고 식약처에서 판단을 내렸어요. 그럼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제가 기존에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식약처도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식약처도 잘못한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애초에 상장시켜준 것 자체가 잘못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심사해놓고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와서 잘못은 다 삼성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있죠. 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거는.
이렇게 찔른 놈,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한 사람도 잘못한 건데, 그럼 식약처나 거래소 이 상장 적정 심사를 왜 해요? 안 그래요? 왜 그걸 심사하는 기관이 왜 있어? 본인들이 판단을 잘했어야지. 나중에 가서 니네가 잘못했어라고, 니네가 거짓말했네, 니네가 뭐 증거를 은닉했네, 뭐 이러면서 얘기해봤자 본인들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건 다. 그래서 이쪽도 좀 징계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너무 적당히 넘어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갈아엎을 때는 갈아엎어야 본인들도 책임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겠죠. 뭐 책임져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할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반등 가능성은 만들어 놨는데, 오늘 셀트리온 쪽이 뭐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뭐 요쪽이 뭐 특징주가 됐는데, 요거는 따로 빼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종목 같이 설명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영상 길어지는 거 싫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코스닥도 반등의 실마리는 마련했다. 외국인 수급이 오늘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꾸준하게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390억, 뭐 이 거의 한 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그동안 매도한 거에 비하면 큰 물량은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거의 한 4천억 정도 뭐 매도를 했는데 큰 물량은 아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연속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돼요. 적어도 반등할 때까지만이라도, 한 730만 230 정도까지만이라도 연속적인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매수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뭐 다시 뭐 매도를 하던, 비중 조절을 하던, 관망을 하던 하고, 내일 또 다시 외국인이 뭐 돌면 코스닥 때리고 이러면은 또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영상에 말씀드린 티슈진이 오히려 그 인보사 취소되면서 악재가 딱 터져버렸잖아요. 악재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게 불확실성 해소로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코롱생명과이나 티슈 이쪽에 있던 물량이, 비중이 좋은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쪽으로 당연히 어느 정도 이동해야 되고, 꾸준히 계속 언급드리는 게 HLB, 신라젠, 바이로메드 요 삼형제들, 3인방 요쪽으로 희소식이 들린다,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이쪽으로 좀 나눠서 좀 들어가는 물량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아직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 수급이 세 종목이 양호해진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이 확 살아날 가능성은 생긴다. 그리고 아스코가 코앞으로 와 있죠. 아스코가 코앞이고 HLB 발표 앞두고 있고, 발표 나면은 요거 소식이 이제 임상 잘 됐다라고 하면은 그 소식이 꺼지기 전에 아마 신라젠에서도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이제 그 힘이 다할 때쯤, 그쯤에 신라젠에서 무형성 평가 뭐 괜찮게 나왔다 발표 나오지 않을까 싶고, 바이로메드도 잘 나오면은, 이 세 개만 잘 나오면은 대박이에요, 하반기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꼬꾸라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상은 세 개가 괜찮게 나올 거다. 기대감은 높은데 일단 뚜껑은 열어보고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하반기의 기대감, 뭐 그거는 아직까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과하게 좀 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일단 해소하고 뭐 이렇게 조정 한번 받고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호재가 연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첫 번째로 HLB, 아스코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HLB가 한번 쭉 끌어당겨 준 다음에 그게 해소될 때쯤 이렇게 식으면은 조정 한번 받고, 신라젠이 무용수 평가를 한번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횡보 좀 하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횡보를 쭉 하다가 바이로메드가 성공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박이 날 수 있어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바이로메드는. 그러면은 한번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가 확 살아나겠죠. 그 사이에 조정받는 구간에 삼성바이오의 악재가 터져주면은 딱 조정의 핑계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조정의 핑계거리, 이게 언제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조정의 핑계거리 정도로 해서 사용되면은 제일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악재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티슈인처럼, 저 인보사처럼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터져가지고 오히려 조정의 빌미를 주고 그 다음에 다른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근데 뭐 원하는 대로는 안 되겠죠, 세상 일은. 그러니까 요 정도 이슈가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시황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특징주는 따로 꺼내서 해드릴게요. 제가 전에 한 번에 특징주랑 이어서 하니까 한 40분 이상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영상이 너무 길다고 혼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댓글로 따로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같이 하는 게 좋으세요? 묶어서 하는 게 좋으세요? 뭐 답변 달아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몇 분 안 달아주셨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따로 하는 개념으로 일단 가고 있고 만약에 다시 예전처럼 합쳐달라. 시황하고 종목하고 저는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눠달라고 하셨으니까 나눠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러운지를 한번 보세요. 두 개를 나눠서 하는 게 좋은지 한 번에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려달라, 나눠서 올려달라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영상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 그 전에 좋아요랑 구독, 알람 당연히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한 번에 올려주는 게 좋다. 나눠서 올려주는 게 좋다. 양쪽 의견이 있겠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